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학 2학기 준비 마지막 단원 원기둥 원뿔 9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원뿔 9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6단원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기둥이랑 뿔은 1학기 2단원 각기둥과 각뿔에서 기둥과 뿔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뿔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각기둥입니다. 각기둥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입체도형을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각기둥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면이 똑같은 게 각각 한 쌍씩 있어요. 그 똑같은 면들 여기 표시해보면 여기 이 두 개 면은 삼각형으로 똑같네요. 여기서는 사각형으로 똑같고요. 자, 뒷장에서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색칠했던 이 부분들을 우리는 밑면이라고 이렇게 읽고 씁니다. 그래서 이 밑면은 특징이 있어요. 분명히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도 있는데 위에도 밑면이래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각기둥을 180도 돌려서 봐도 서로가 밑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곳 다 밑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랫면, 윗면이 아니라 밑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 밑면은 나머지 면들이 이쪽이에요. 여기, 저기 뒤에 안 보이는 부분, 그 부분들과 수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루는 각이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이렇게 수직으로 맞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기둥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각기둥의 이름은 이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기둥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형이면 오각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백각형이 있으면 이 각기둥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밑면이 백각형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백각 기둥이 되겠죠. 자, 만약에 만각형이 있으면 만각기둥이 되겠고요. 좋습니다. 각기둥 또 한 가지 특징을 보면, 각기둥에서는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들,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볼게요. 초록색. 면과 면이 만나는 이쪽 부분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합니다. 모서리. 근데 이 모서리는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모서리와 또 다른 모서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여기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밑면, 여기 윗부분과 여기 아랫부분의 밑면 두 개 사이를 수직이 되게 측정을 했을 때 생기는 길이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을 할 때는 삼각형 모양의 자와 이 길쭉한 모양의 자를 이렇게 수직이 되게 해서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각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각뿔은 각기둥과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각기둥은 위에가 뾰족하지 않고 밑면이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그런데 각불의 경우에는 밑면은 하나만 있고 위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뿔들이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름을 각뿔이라고 붙였네요. 그래서 각뿔은 밑면과 옆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밑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도형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면을 옆으로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으로 이어진 여기를 옆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옆면의 경우에는 항상 삼각형입니다. 사각기둥에서도 삼각형이고 삼각기둥에서도 삼각형입니다. 앞에 넘어가서 봐볼까요? 자, 삼각기둥에서 옆면이 삼각형입니다. 사각기둥에서도 삼각형입니다. 오각기둥에서도 옆에가 삼각형이네요. 육각기둥에서 역시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각불의 옆면은 모두 삼각형이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러면 각기둥의 옆면은 어떤 도형일까요? 각기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각기둥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아이고,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자, 삼각기둥을 그렸어요. 여기서 옆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기가 되겠죠. 지금 이거 무슨 도형인가요? 사각형이죠. 그래서 각기둥의 옆면은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각불은 이게 이름이 또 붙여져야 되는데 각불의 이름은 각기둥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밑면의 도형, 밑면의 모양으로 이름이 붙여지는데 밑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오각형이면 오각불이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과 똑같이. 그럼 청각형이 있으면 천각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불도 높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수직이 되게 각기둥을 측정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삼각자와 길쭉한 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직이 된 걸 확인한 뒤에 높이를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불에 나오는 용어들을 확인해 볼게요. 모서리,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을 모서리라고 하고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서 생기는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높이도 밑면에서부터 각불의 꼭지점까지 수직이 되게 한 부분을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기둥에서는 없었던 건 각불의 꼭지점이 있는데요. 각기둥은 위에가 밑면이 있었기 때문에 뿔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각불에서는 밑면이 하나고 위에가 뿔 모양이기 때문에 각불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각기둥과 각불 배워봤으니까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은 밑면이 한 쌍이 있으면 각기둥이라고 했으니까 각기둥이 아닌 거 먼저 제외를 해볼게요. 자, 각기둥이 아닌 건 다가 일단 각기둥이 아니겠죠. 라도, 바도 각기둥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가, 나, 마가 각기둥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X 표시를 해놓은 것들은 각불이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기둥은 항상 옆면의 모양이 사각형이라고 아까 배웠는데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불의 옆면은 항상 삼각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할 일은
일단 6단원까지 미리 보기를 다 했으니까 2학기에 책을 한번 쓱 둘러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공책이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